우리나라의 항공무장, 전투기와의 체계 통합 주요 과제 KF-X 개발 계기로 AESA 레이더 국산화하기로 타우러스와 유사한 공대지 미사일 개발도 추진. 공군 주력 전투기를 국내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시제 1호기가 오는 2021년에 출고된다. 방위사업청은 2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KF-X 사업에 대해 항공기 체계 기본 설계 검토 후 시제기 제작을 위한 상세 설계를 진행 중이라며 9월 상세 설계 검토 후 2021년에 시제 1호기를 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을 주도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2월 KF-X 시제 1호기 전방동체 주요 기골인 벌크헤드 가공에 착수했으며 KF-X 탑재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통합 소프트웨어 시험 장비를 국방과학연구소에 납품했다. 개발비만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로 불린다. KF-X 사업이 성공하려면 수백만 개의 장비와 부품, 프로그램이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장비를 비롯한 주요 구성품의 국산화 작업도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KF-X에 탑재되는 항공무장은 대부분 미국 또는 유럽 제품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피어오르는 항공무장 국산화의 꿈. 우리나라는 현무-1, 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천공지대공 유경 미사일, 해성 대함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국산화하지 못하고 있다. 얼핏 보면 전투기 날개와 동체에 미사일을 장착하면 될 것 같지만 항공무장 탑재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항공무장을 전투기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체계 통합이다. 과거에는 기계적 결합만으로도 기관총과 폭탄을 장착할 수 있었지만 전자장비 비중이 크게 늘어난 현대의 전투기는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투기에 두뇌라 할 수 있는 임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의 소스 코드를 결합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표적 정보를 획득한 뒤 미사일에 입력, 발사 후 유도에 이르는 전체 교전 과정을 완성하게 된다. 체계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투기 동체에서 무장이 분리됐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체계 통합은 임무 컴퓨터와 미사일 제작사가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가능하다. 문제는 체계 통합 관련 핵심 정보들이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있어 제작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대함미사일은 이동식 발사 차량이나 구축함 등에서 발사된다. 대부분 국내에서 개발된 플랫폼이다. 반면 공군이 운용 중인 F-15K, KF-16 전투기는 미국에서 직접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제품이다. 외국 방산업체들이 국산 항공무장의 체계 통합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 같은 현실은 KF-X 개발을 계기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비롯한 주요 전자장비를 국산화하기로 하면서 국산 전자장비와 미사일의 통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ADD를 중심으로 사거리 500km인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유사한 미사일을 국내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급격한 기동을 하지 않는 공대지 미사일을 시작으로 2020년대 이후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대공 미사일도 국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산 대신 외국 제품 선택되는 이유.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KF-X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항공무장 중 상당수는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무기들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영국제 미티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독일제 아이리스-T가 장착될 예정이다. 이는 KF-X 개발 일정과 무기체계의 신뢰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KF-X는 오는 9월부터 상세 설계에 들어가 2021년 시제기를 출고하고 2022년 초도 비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6년 개발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다. 개발 완료 시점까지 7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단기간 내에 개발이 완료된다 해도 사상 첫 전투기 개발이라는 기술적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단은 KF-X를 띄우는 게 우선이라며 나머지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 공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제 암람이나 사이드와 인더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정부가 수차례 요청한 미국제 무장을 KF-X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기술 자료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 방위사업청은 상업 구매 방식으로 선회했지만 KF-X 개발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결국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는 미티어와 아이리스-T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국산은 2020년대 후반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군 당국은 KF-X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F-15K 전투기에서 운용 중이라 기술적 신뢰성이 확보됐다는 이유에서다. 군 소식통은 공군이 타우러스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고 국내 개발 미사일이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 있을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며 KF-X 개발 리스크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데다 지하시설 파괴 능력도 뛰어난 타우러스 미사일이 KF-X에 장착되면 F-15K와 더불어 강력한 지상 공격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사거리 100km의 파바이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는 F-4E의 퇴역으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도 메울 수 있다. 다만 KF-X 개발 계획 진전에 따라 미국제나 국산 무장이 탑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KF-X 사업은 진화적 개발 개념인 블록 개념을 적용한다.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전투기를 더 나은 성능으로 개량하는 것이다. KF-X 블록 2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대 중후반에는 국산 무장 개발과 성능 검증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종합적인 성능이 일본과 중국 등이 실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F-X에 우리 손으로 개발한 무장을 탑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항공우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다. 국내 개발한 전투기와 항공무장을 함께 운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 다만 국내 기술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국산 전투기 탑재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기까지는 남은 시간이 없다. KF-X 개발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KF-X 기술 자료를 토대로 국산 항공무장을 만든 뒤 KF-X의 성능 개량 시점에 맞춰 탑재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다. 2. 유럽 파이터 전투기를 2020년부터 퇴역시키려는 오스트리아. 유럽의 중립국 오스트리아가 대당 1.5억 불에 구입한 타이푼 전투기를 고작 15년만 쓰고 그냥 퇴역시키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얼마 전 유럽 파이터 전투기 도입 당시 사기와 속임수를 당했다며 제조사 측인 에어버스 DS 측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에어버스 DS 측은 이 구속건에 대해 아직까지 원론적 얘기 외엔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으나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얼마 전 호주에서의 타이거 공격 헬기 조기 퇴역 논의에 이어 오스트리아에서 유럽 파이터 전투기마저 비슷한 처지가 됨으로 인해 유럽의 메이저 방산업계가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호주와 오스트리아 경우 도입 무기의 조기 퇴역 논란의 이유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운영비용 과다, 미래 운영비용 산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체의 성능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과거 2003년 오스트리아는 유럽 파이터 전투기 15대를 20억 유로에 도입을 결정한 바 있고 2005에서 2008년 사이에 수령을 완료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오스트리아 도입 기체는 초기형인 뜨랑쉐 1 타입입니다.
호주도 오스트리아와 비슷한 시기 초계형 타이거 공격 헬기를 자국 사양으로 개조해 도입했다가 현재 큰 곤욕을 치르며 조기 퇴역 논란에 휘말리고 있죠. 오스트리아 측은 자국이 운영 중인 유로파이터 전투기의 성능 부족 등 여러가지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업그레이드안과 중고복자형 3기 추가 도입안을 포함 19가지 옵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인 바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스트리아 도입 기종은 초기형인 뜨랑쉐 1 타입인데 이 타입은 개발 컨소시엄 국가들인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모두 퇴역시킬 예정의 기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업그레이드 사업 자체에 한계가 있고 미래 운영 비용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며 운영 가능 여부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체 단종의 경우 F4나 미그-21 같이 수천 대씩 생산된 기종이라면 모를까 500여 대 생산이 고작인 유로파이터의 경우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이죠. 자체 조사론, 현재 운영 중인 이 기체 15대를 30년 추가 운영할 경우 오스트리아는 대략 44억에서 51유로의 엄청난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동안 기체 성능에 대해 불만이 폭발 직전인 오스트리아 정부는 급기야 면밀한 조사 작업을 벌인 결과 이 기체를 퇴역시키고 타기종으로